네, 여러분 동위원소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가져온 예시는 염소예요.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하면 양성자의 개수는 똑같은데 중성자의 개수가 서로 다르면 동위원소다라고 했죠. 그래서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염소는요, 원자번호 17번이에요. 그래서 양성자 수 17이고요. 그리고 중성자 수가 서로 다릅니다. 18인 염소가 있고 20인 염소가 있어요. 따라서 질량수는 두 개를 합쳐야 되니까 35 질량수 가지는 염소 하나랑 그 다음에 37인 염소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동위원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리고 각각의 원자량은 35.0, 37.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여기서 존재 비율이 중요하다고 했죠. 존재 비율도 표에서 제시를 해두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위원소를 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평균 원자량 구하기였어요.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균 원자량을 구한다는 건, 어떤 원소의 평균 원자량 구한다는 건 무엇을 고려해서 계산하는 거다? 맞아요.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계산하는 값을 말한다고 했어요. 지금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염소 중에서 뭐가 존재 비율이 커요? 맞아요. 질량수 35짜리의 존재 비율이 더 크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평균 원자량 구해보면 아무래도 37보다는 35에 가까운 원자량이 구해질 거예요. 자, 구하는 방법은요, 각 원자량에다가 존재 비율을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죠. 35에다가 지금 여기에 존재 비율 35.76을 곱해주면 안 되지. 우리는 존재 비율을 곱해줘야 되고, 이거는 100분이니까 전체 100 중에 이만큼 들었어, 이걸 곱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1중이라면 1중에 얼마인지 하려면 이렇게 1분의 0.7576 이렇게 해줘야 되죠. 똑같은 거죠, 여러분. 100 중에는 얼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100분율로 표시되어 있으면 100분의 75.76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요, 100분의 존재 비율이 얼마냐, 100분의 24.24 이렇게 존재 비율을 곱해 주어야 평균 원자량이 나오고요. 평균 원자량은 35와 37 사이 어딘가인데 어디에 좀 더 치우쳐져 있다? 아, 존재 비율이 조금 더 많은 35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값이 구해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평균 원자량을 구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선생님 왜 추가 설명을 하냐, 바로 분자량 그리고 분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거든요. 일단 먼저 여러분, 염소의 예를 계속 들 건데 존재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앞으로는 존재 비율이 질량수 35짜리는 존재 비율 4분의 3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앞으로는 분수로 이렇게 존재 비율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존재 비율을 곱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원자가요, 서로 동위원소가 있어서 질량이 다르다고 했어요. 원자량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것까지 했어. 자, 그런데 이번에는 분자입니다. CL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CL 원자가 두 개가 결합을 해서 CL2가 만들어지는 분자가 있을 때, 이때 분자량도 동위원소의 조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분자량이 서로 다른 CL2 분자가 몇 가지 있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자, 빨리 구한 친구들 구했을 텐데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요, 질량수 35짜리인 CL이 하나가 있고 질량수 35짜리인 CL, 또 이 두 개가 결합해서 분자량이 70인 CL2 분자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또 어떤 경우? 맞아요. 35짜리 하나랑 37짜리 하나랑 해서 질량수 72인
Cl2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맞아요. 37자리로만 이루어진 Cl2가 있겠어요. 자, 분자량이 74다. 그러면 총 몇 가지다? 아, 이렇게 세 가지의 Cl2 분자가 존재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구했다면 우리가 이번에 할 거는 뭐냐면 분자량이 서로 다른 분자들의 존재 비율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아까는 원자의 서로 다른 동위원소들의 존재 비율을 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동위원소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분자들의 존재 비율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확률이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복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박아놨는데 4개 중에 3개는 파란색이고 하나는 빨간색이에요. 자, 이걸 자연이라고 보겠습니다. 자연에는요, 염소라는 원소가 있는데 자연에 있는 원소 중에서 염소 4개 중에 3개는요 35Cl이에요. 4개 중에 3개는 자연의 전체에 있는 염소 원자 중에서 3개 고르는 게 4개 중에 3개는 4분의 3은 35짜리 Cl이고 그 다음에 4개 중에 하나는 37짜리 Cl이다.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소의 존재 비율이 이런 상황에서 분자들의 존재 비율을 해보자. 자, 첫 번째 경우는요. 35짜리 Cl 또 35짜리 Cl로 이루어진 Cl2예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경우 전체 4개 중에서 3개 4개 중에 3개가 먼저 선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어서 곱하기 또다시 35짜리 Cl이 선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4분의 3 한 번 더 곱해줘야 돼요. 아, 선생님 지금 여기서 Cl 하나 선택됐으니까 이번에는 3개 중에 2개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주머니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자연 엄청나게 큰 숫자에서 요거 하나 선택한다고 다음 확률이 바뀌진 않는단 말이죠. 무시할 만하다. 따라서 여기도 처음에 35짜리 Cl의 존재 비율 그다음 여기도 35짜리의 존재 비율을 이어서 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6분의 9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경우의 수의 확률을 구했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염소가 35짜리니까 이 확률은 4분의 3이야. 이어서 37짜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분자량 72인 분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둘 사이의 자리가 바뀌어도 똑같죠. 그 경우까지 생각을 한다면 여기 곱하기 2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16분의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37, 37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처음에 뽑을 때 4개 중에 하나 이어서 또 4개 중에 하나 그래서 16분의 1이 되겠다. 자, 그래서요 지금 존재 비율 구한 거예요. 각 분자들의 존재 비율 첫 번째 분자량 70인 거는요 16분의 9만큼 존재한다면 분자량 72는 16분의 6 그 다음에는 16분의 1이 되겠다. 자,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면요 여기 지금 막혔고 잘 안 보이는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쓸 거예요. 일단 가로축은요 가로축은 Cl2의 분자량입니다. Cl2의 분자량 아까 세 가지가 있었죠. 70인 게 있고요. 70, 그 다음 72, 그 다음 74 이렇게 세 가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로는요. 세로축은요. 존재 비율이다. 존재 비율의 상대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로 막대 그래프 나타나져 있는데 70짜리가 9일 때 72짜리가 얼마다? 우리 9 했죠? 9대 6이다 그치? 여기가 6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가려졌지만 1이다. 이렇게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70짜리가 35짜리 Cl2죠. 35Cl2. 35Cl2가 9만큼 존재할 때 37Cl2가 1만큼 존재해요. 그런데 각각의 존재 비율은
각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의 제곱이죠. 따라서 이 그래프가 9대 1이라는 것은 35CL 대 37CL이 3대 1임을 의미한다. 뭐가? 존재 비율이. 지금 35CL2, 37CL2가 9대 1이라는 거는 거기에 루트 씌워서 3대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앞 페이지에서 봤던 존재 비율을 표로 바로 주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분자에 대한 존재 비율을 그래프로 주고 각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을 역으로 구하라고 하고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서 평균 원자량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잘 그래프까지 잘 정리해 두길 바랍니다.